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지난해에 지방선거 있었죠. 그런데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도 있고 선거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가 주도했던 관건 부정선거의 5가지 포인트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수석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은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지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여기에 조국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걸 시인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예고된 대통령 탄핵. 문재인도 주장하고 조국도 동의했던 이 대통령 탄핵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현직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야당 소속 현직 시장에 대한 비리 정보를 제공한 청와대 공권력을 이용해서 야당 단체장을 수사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현직 시장 대신 당선된 친정권 인사, 그리고 황운하 청장의 총선 출마,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완벽하리만큼 잘 짜여진 문재인 정권의 추악한 권력 게이트다. 27일 날 한국당의 김명연 수석 대변인이 발표한 논평의 찬물입니다. 피해 당사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27일 날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임박해가지고 경찰이 청와대 하명을 받고 자신과 자신 주변 인사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민심을 강도질하고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했다 그러면서 게임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될 심판이 한쪽 편을 들어 선수로 뛰면서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불공정의 극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친이면서도 8번이나 선거에 떨어졌던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공작을 했다는 거, 이게 이제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청와대의 이 정치 공작의 핵심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울산시장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발주한 관건 부정선거다,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청와대가 주도한 관건 부정선거의 포인트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누가 주도했는가? 이번에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에서의 정치 공작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죠. 백원호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백원호 비서관이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달했고, 박 비서관은 정식 공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게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키맨은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거는 백운우 비서관이고요. 이 백운우 비서관은 현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백 비서관을 총괄했던 사람이 바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죠. 그 뒤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니까요. 이 조국은 울산시장으로 출마한 송철호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도 있습니다. 막역한 사이라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게 백원우의 단독 범행이냐 아니면 윗선의 사주를 받은 것이냐, 이겁니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 개입의 초점이 바로 이건데요. 백원우 비서관의 단독 범행이냐 아니면 백원우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한, 사주를 한 윗선이 누구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백원우의 윗선이라 그러면 곧바로 거론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죠. 바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당시 수석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문 대통령과 송철호 당시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부산, 울산, 경남 이 부울경의 인권변호사 3인방으로 불렸을 정도로 이미 절친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심지어 2014년 울산 남구울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열렸었는데요. 이 울산 토크 콘서트에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참석을 해가지고 시민이 그걸 물어봤습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랬더니 송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송철 후보한테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백운우 비서관의 직속 상관이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2012년 총선 때 이 송철호 당시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고 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백운우가 단독으로 이 일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최소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논의를 했거나 문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짙죠. 또 이 대통령과 직속 상관인 조국 수석의 뜻을 익히 하는 백운우 비서관이 물불 가리지 않고 이 범행에 뛰어들었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김기현 전 시장은 27일 날 이들, 그러니까 문재인, 조국, 백운우 이 3인방이 송철 후보를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게 청와대의 하명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사실 이번 청와대 선거 개입에 대해서 청와대의 하명인가 아닌가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만 살펴볼까요? 김기현 시장 첩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백운우 비서관이죠. 그럼 백운우가 무슨 목적으로 하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것도 이미 혐의 없음으로 판명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반부패 비서관한테 넘겼는지 그 이유는 묻지 않아도 뻔한 거죠.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이를 경찰청에 넘겼죠. 만약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문 형식으로 넘겼고 또 이 수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주장대로 하명 수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한 범죄 사실에 대한 정보를 그냥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지금 이 사태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이 이 첩보를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찰청에 넘겼거든요. 그리고 그 첩보를 받은 울산경찰청은 황운하 서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수사를 독려했습니다. 심지어 수사관이 정보 내용에 있는 것 같이 이 시장과 동생 관련 비리 계약서가 없다고 보고를 하니까 아예 그 수사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리고 김기현 시장이 한국당 후보로 확정되는 날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이 첩보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또 흘렸습니다. 기정사실화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압도적 우위를 지키던 김기현 시장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요. 결국 송철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더더구나 황운하 청장은 압수수색 계획도 그랬고 수사 결과도 수시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보고까지 했습니다. 이건 명확한 하명 수사죠. 그래서 수사 과정까지 경찰청장이 청와대에게 직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후 사정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하명 수사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네 번째 포인트. 이게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첩보라든지 이 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의뢰, 이게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이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입니다. 청와대는 공직자에 대한 사찰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사찰은 권한이 없습니다. 울산시장은 선출직입니다. 당연히 청와대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 백운우 민정비서관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든 간에 김기현 시장에 대한 범죄 보고서를 만들었다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민간인 사찰에 해당됩니다. 설사 경찰청에서 현 정권에 잘 보이려고 누군가가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백운우 비서관한테 넘겨줬다 할지라도 그 문건의 초기 생산자 역시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겁니다. 또 이걸 문건으로 공식한 백운우 비서관이나 경찰청으로 임기한 박형철 비서관 역시 명백하게 민간인 사찰을 하도록 강요한 셈입니다. 또 이를 묵인한 조국 수석 역시
민간인 사찰에 적극 동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란 DNA가 아예 없다, 이렇게 큰소리 쳐왔지 않습니까? 역시 소리만 거창했지 속으로는 호박씨 까는 행태를 보여왔다는 것이 이번에 또 만천하에 드러난 셈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울산뿐이냐, 더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미 울산시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은 이제 확인했는데요. 청와대가 다른 지역에 추가적으로 개입한 흔적을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작년 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부산 경남 지역, PK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 PK 지역에는 야당 후보 기획수사설이 돌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전격적 압수수색으로 그게 현실화됐습니다. 조진래 한국당 창원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경남지방경찰청이 공천을 발표한 지난해 3월 30일 이 조진래 후보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라면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비리를 공식화한 거죠. 당시 조진래 후보의 경쟁 상대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허성무 후보였습니다. 조 후보는 낙선한 뒤에 지난 5월 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당시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의 압승, 결국 PK 지역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선거가 압승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된다고 보고 이 PK 지역에다가 아주 엄청난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PK 지역에서 야당 후보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한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아마도 울산 말고 분명히 창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청와대나 권력이 선거에 개입한 흔적이 더 있을 겁니다. 이거 분명히 캐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청와대와 집권 세력이 당혹감에 빠졌는데요. 집권 세력들이 이제 또 변명을 하는데 거짓말로 그냥 드러납니다.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선거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당사자들이 해명을 하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고요. 거짓말인 것도 그냥 드러납니다. 청와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정상적 절차에 따라서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했다 그랬는데 100% 거짓말입니다. 전혀 정상적이 아니었습니다.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문서로도 등록하지 않은 불법적인 첩보 이관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명수사임이 분명히 보여주죠.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변명을 했는데요. 그 정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 경위가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요, 도가 지나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도 좀 적당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황운하 당시 청장이 김기현 시장에 대한 첩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 그랬는데요. 아닙니다.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계획과 수사 진행 상황을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수시로 보고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디서 온지도 몰랐다는데 어떻게 청와대에 보고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요? 여기에 진짜 딜레마에 빠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조국입니다. 조국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인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번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딜레마에 빠진 사람, 조국입니다. 이 조국 당시 수석과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철호의 관계가 어땠는지 이미 다 말씀드렸죠. 당연히 백원우 비서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조국 당시 수석이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보고 당연히 했겠죠. 또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조국 수석은 김기현 시장과 관련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검찰에 불려나갈 겁니다. 사건 당사자인 백원우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들이 직속 상관인 이 조국 수석하고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곧바로 직권남용이죠.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이고 또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사를 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것인데, 만약 조국이 그건 내가 다 시킨 것이다 이렇게 시인하게 되면 곧바로 구속이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죄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했다, 이렇게 하면은 조국 자신의 죄는 좀 경감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 예를 들면 대통령이 시켰다, 그러면 이건 이제 그날로 이 조국은 대깨문 그룹들로부터 파문을 당하겠죠. 근데 지금 조국의 딜레마는 김기현 울산시장 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유재수 사건을 청와대에서 무마하도록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검찰은 굉장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 조국과 유재수 사이는 잘 모르는 관계라고 그럽니다. 그건 조국도 시인했고 유재수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국이 아닌 누가 유재수 사건을 덮도록 했을까? 조국은 알고 있죠. 그런데 조국이 그 이름을 거명하는 순간 조국은 역시 대깨문 그룹으로부터 파문당할 겁니다. 조국은 부인 정경심을 포함해 가지고 가족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나가서 침묵으로 일관했죠. 묵비권 행사했죠. 근데 유재수 사건하고 울산시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묵비권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겠다는 또 다른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국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머리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다가 이제 된통 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문재인의 탄핵이 이미 예고가 됐다는 겁니다. 누가 예고를 했느냐? 문재인 스스로 주장을 했고 조국도 역시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레임덕은 이미 도래를 했습니다. 검찰을 적폐로 내친 결과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속도를 한층 빠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경제도 실패했고 외교도 실패했고 정말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젠 정치적 암흑까지 문재인 정권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과연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특별히 이번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리고 조족조라 그래요.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 그러는데 이 조족조 조만대장경에서도 문재인의 탄핵을 예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둔 4월 4일 날 민주통합당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 자격으로 이명박 정부의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뭐라 그랬느냐?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갖고도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한 것이고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문 후보는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리실에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저렇게 강경했으니까 청와대가 직접 민간인 사찰을 했다 그러면 이제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조국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에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청와대가 만약 민간인 사찰했다 그러면 다른 나라 같으면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될 사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문재인과 조국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탄핵해야 된다고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과 민간인 사찰 논란, 그리고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과 관련된 사찰 중단 의혹,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문재인 정권에 또 불거진 우리들 병원 관련 의혹 등 이런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적폐라 그러면서 사법 처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겁고 또 죄질이 악랄하고요. 진짜 나쁩니다. 검찰도 살살 넘어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내리막길 너무 가파르고 지나치게 험난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살려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민주당과
집권 세력이 왜 공수처에 저렇게 집착하는가 이제 좀 알겠어요. 이런 수사를 다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공수처에 집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 문재인과 조국이 뭐라 그랬느냐, 청와대 민간인 사찰은 탄핵감이라고 그랬는데요. 자신들이 이제 민간인 사찰한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특별히 조국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시인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묵비권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